오늘은 이제 수시학종에서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하는 학생부 작성하기라는 제목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해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블라인드 평가로 인해서 사실 내신보다는 비교과의 영향이 훨씬 더 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말고사 이후에 작성한 학생부가 수시에 대한 그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아주 주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고에 2.55등급인 학생이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고 2.95등급인 학생이 서울대 건축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등급 중반인 학생이 또 고려대에 합격한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예상외로 다 내신을 갖다 극복하고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대학에서의 말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서 안내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향에 적합하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시간에 이제 보여드릴 자료는 서울시 교육청의 고등학교 1, 2학년을 위한 진로 진학 설명했었던 자료와 그 다음에 대학들의 자료, 그 다음에 EBS에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항목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휴브레인에서 지도했던 우수한 사례들을 갖고 한번 창체 활동과 세특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했던 고등학교 1, 2학년 진학지도 설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거죠. 2021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은 뭐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공부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이 아닌 학습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서울시 교육청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선택 과목의 중요성.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아리나 봉사활동이 아니다라고 딱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서울대 진로진학 콘서트에서도 보면 학교 생활에 적극적인 학생을 선호한다는 것이 무조건 활동이 많아야 하는 건 아니다. 인문대에서 필요한 것은 독서를 많이 한 학생이고, 독서를 많이 했다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한 것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과목을 수강했고 어떻게 공부했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몇 번 보여드렸던 내용이지만 연대, 중앙대, 경희대가 발간한 학생부 종합전형 101가지 이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고교대학 연계는 진로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노력이며 양자 모두 의미 있는 교육활동을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희망진로에 맞는 대학 강의를 맛보기도 하고 직접 학문형의 탐구 수준을 체험하기도 하고, 몇 번 소개드렸으니까 이 자료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강의를 듣고 학문형의 탐구를 하라는 얘기죠. 건국대, 경희대, 연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이 발간한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에서 평가 항목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전국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입학전 연구센터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이 이수한 선택 과목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전형이 무엇인지에 대해 학생부 종합전형이 91%가 가장 많았고, 학생이 이수한 선택 과목을 대학 입학 전형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96%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 활성화되면 전공 관련 과목이 있으며 성취도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에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소인수 과목,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교육과정 등 개방형 선택교육과정을 기존의 학생부 교과선출 공식을 반영하는 정량평가보다는 학생이 이수한 교과 수준의 난이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건 지금 서울대학교도 다 똑같이 발표를 했죠. 교과평가를 하면서 교과학습 발달 사항을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이제 학교에서 그런 과목이 개설되지 않으면 소인수 과목이나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교육과정을 들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도 정성평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사연수 자료집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서류평가의 본질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의 학업 능력을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선발이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학생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서울대학교가 제시하는 인재상 중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내용이 학업 능력의 우수성이다. 그죠?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이 병원에서 청소봉사를 했다는 사실과 캠프에 참가한 사실은 학생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내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학생이 대학에서 수행할 공부를 위해 자신이 배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여
역량을 쌓기 위해 노력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죠?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러니까 심화된 과목을 공부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학생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독서 활동에 대해서 뒷부분에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독서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학지도 설명, 서울시 교육청의 진학지도 설명에서 본 독서 활동은 이렇게 바람직한 기록은 정규 교육활동 과정과 연계된 독서를 해라. 그리고 과목별 독서를 해라. 그 다음에 학년별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독서를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있죠. 책 제목만, 저자명만 기록 시에는 자소서를 활용해서 책에 대한 의미를 갖다 왜 내가 책을 읽게 되었고 책을 통해서 어떤 심화된 내용을 학습했는지 과정을 갖다 뭘 나타내라? 자소서에 나타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는 학생부를 안 적어줘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바로 그 근거를 갖고 도서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근거를 통해서 자소서의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EBS에서 나왔던 이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자, 학종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독서이다. 학종에서 독서는 학생부의 독서활동 상황 이외에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과목별 세분화 특기사항 등 다양한 영역에 기재된다. 그러니까 독서활동은 도서는 독서활동에만 기재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학교 선생님이 계신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디에 나타낼 수 있습니까?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창체활동뿐만 아니라 과목별 세특에도 독서를 기재할 수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가 요번에 2020학년도 학생부 기재요령을 발표하면서 독서를 창체활동이나 세특에도 기재할 수 있다. 이 책을 갖다 왜 읽게 되었고 책을 통해서 어떤 노력을 한 것인지를 창체활동과 세특에 나타낼 수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올해는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서울대가 발표한 학생부 기반 면접 및 구술고사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질문의 67.4%가 전공적합성과 관련된 것이었다. 즉, 전공적합성이 면접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인 것이다. 또한 독서에 대한 질문이 전체 질문의 67.2%로 전체 학생부의 내용 가운데 가장 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독서를 통해 전공적합성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진로에 관련된 심화되는 가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서도 말씀드렸죠.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뭐라고 했죠? 전공서적을 찾아 읽기도 하고 책에 대한 궁금증으로 또 다른 책을 읽기도 하고 이게 단계별 독서를 해라 이런 내용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제 독서를 통해 전공적합성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걸 갖다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죠? 다른 활동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혹은 교내 학종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독서만으로도 훌륭한 학생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진로 독서를 위한 읽기 방법 뭐가 있을까 보면 이제 가장 적합한 독서 방법이 바로 엮어읽기와 깊이 읽기다. 엮어읽기라는 게 바로 꼬리물기 독서를 얘기하는 거죠. 엮어읽기는 책을 읽으면서 생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그 책과 관련된 다른 책을 읽거나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른 책을 읽으면 내용을 확장해 나가는 독서 방법이다. 깊이 읽기는 책을 읽으면서 나오는 어려운 개념이나 의문이 생기는 점들을 조사하면서 의미를 깊이 있게 파고드는 독서 방법이다. 그러면서 보통 1, 2학년 때는 엮어읽기를 통해 넓게 범위를 확장하면서 읽고 3학년 때에는 깊이 읽기를 통해 자신의 희망 전공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을 심화하며 읽는 것이 좋다. 그죠? 또 독서는 토론과 글쓰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 따라서 여름방학에 읽은 책을 독서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자료 조사를 하거나 같은 주제의 테드나 무크 강의를 듣고 주제별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테드 활용은 이제 무크 활용과 비슷하니까요. 독서 활동을 기반으로 무크 강연을 듣고 주제별 탐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무크 강연은 K무크나 코세어에 들어가 카테고리별로 검색을 하거나 독서 키워드를 입력하여 들을 수 있다. 최근 무크 사이트에는 강연과 관련된 강의로 논문 등도 함께 볼 수 있으므로 함께 활용하면 더욱 좋다. 근데 이제 교육부에서는 K무크라는 용어는 못 쓰게 하기 때문에 K무크나 이런 코세어라는 단어는 빼버리고 내가 경제학 들어가기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고 또 면역학 강의를 수강하고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신문과 활용해서 이제 도서를 갖다 읽으라는 거죠. 단행본 도서를 읽고 해당 분야의 가장 최신 이슈나 연구 현황, 법과 제도 등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면 신문 기사를 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문의 기사를 통해 주제 탐구를 할 때에는 해당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도서나 논문 등을 추가적으로 읽으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논문 활용.
단행본 도서를 읽고 관심 있는 분야나 내용이 있을 경우 논문 읽기를 통해 이를 심화 확장할 수 있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도서와 그 다음에 신문, 도서와 논문, 도서와 강의 등을 갖다 연결해서 서로 연계되는 학습을 통해서 심화학습한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가 없다 하더라도, 그죠? 독서만으로도. 독서를, 신문과 연계된 독서, 그 다음에 강의와 연계된 독서, 논문과 연계된 독서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낸다고 한다면, 비록 이제 강의나 신문이나 그 다음에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도서에 대한 부분이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다 한다고 한다면 자소서를 통해서 신문, 그 다음에 강의, 그 다음에 논문들을 갖다 같이 언급하면서 도서와 그 언급해서 연계해서 작성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학업 역량을 나타내는 자소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독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수한 학생부의 사례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율활동부터 보겠습니다. 항상 교내 활동과 연계해서 내가 관심이 생겨서 후속한 심화학습한 과정이 나타나면 좋다고 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내 창의력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함.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 네트워크와 슈퍼 비즈니스를 읽고 구글에서 페이팔, 바이두, 아마존, 삼성까지 인공지능 산업을 선점한 글로벌 IT 빅브라더들의 경영 전략, 마케팅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창출될 신시장의 미래를 전망한 이 과정에서 사물 인터넷과 플랫폼 비즈니스가 아마존의 성장 동력임을 깨닫고 그 구체적인 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아마존 웨이 사물 인터넷과 플랫폼 전략을 찾아 읽고 제프 베조스의 강력한 리더십과 고객에 주목하는 아마존식 사업 전략이 AI, 머신러닝, 클라우드, 알고리즘 등 다양한 방식의 기술과 접목하면서 거대한 성공으로 이어졌음을 이해함. 또한 관심 분야인 사회적 기업 중에서 이렇게 나갔죠. 여기서 보면 뭐죠? 항상 교내 창의력 관련 행사에서 관심이 생겨서 뭘 읽어서 책을 읽고 단계별 독서를 통해서 깊이 학습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는 이런 바로 이제 창체 활동이 가장 좋다라는 거죠. 동아리 활동 보겠습니다. 후배들의 토론 주제와 도서 목록을 조언하며 꾸준한 관심을 갖고 격려하는 선배의 모습을 보임. 경영 관련 기사 스크랩 활동에 있어 후배들이 주제 선정에 도움을 요청해 기사들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성장에 주목함. 중국 사회문화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중국 상식 사전을 읽고 중국 경제 정책의 변화 과정을 학습하고 중국이 국가 주도 아래 다양한 분야의 자본을 유치하여 경제 발전을 일으켰음을 이해함. 이후 중국의 위기설을 접하고 그 원인을 알아보고자 논문 중국의 경제 불안과 성장을 참고하여 국가 주도형 경제 발전 방식은 단계적으로는 산출액이 꾸준히 증가하지만 특정 시기를 지나면 산출액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경제개혁 과정과 한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중국이 개방정책으로 거대 자본 투입을 통해 성장했으나 중국 사회의 관시 문화와 국가의 강한 통제가 또 다른 성장의 장애물이 됐다는 사실을 깨달음. 이렇게 다 뭘로 연결되어 있죠? 바로 책을 읽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읽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창체 활동이 뭘 나타낼 수 있다? 항상 독서로 나타낼 수 있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로 활동을 보겠습니다. 전문 직업인들과의 대담을 통해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는 탑10 진로 활동에 사회 참여함. 2차원 물질 세상과 잡소를 주제로 한 대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지닌 2차원 소재이며 노벨 물리학상 연구 주제였던 그래핀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테이프를 이용해 그래핀을 만들어 봄.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어떻게 했죠? 더 나아가 도서 뉴턴 하이라이트 신소재 신재료 100을 읽으며 다른 신소재보다 월등히 뛰어난 강도, 전기전도성, 유연성 등의 특성이 그 구조에서 기인함을 학습하며 세상을 바꾼 물질로 주목받는 이유를 깨달음. 또한 논문 그래핀 신소재를 이용한 LED 방열 기술 및 그래핀 기반 투명 전극 현황과 전망 등의 다양한 참고 문헌으로 발전 전망과 활용 사례를 탐구함. 이렇게 얘기했죠. 논리적인 분석으로 그래핀이 신소재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생산 비용의 감소와 독성에 대한 연구, 독특한 특성의 활용 방안 마련이 필수적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 다 뭘로 연결이 돼 있죠? 다 도서하고 연결돼 있죠. 도서를 통해서 연결하다 보니까 그냥 그래핀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논문을 읽으면서 공부한 학습 과정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활동이 아닌 학습이다. 이런 학습 과정을 나타내는 것 핵심이 바로 도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특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세특을 저희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거의 자기평가서를 갖다 작성하기 끝내는 학생들도 있고 작성을 하고 있는 그 중인 학생들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바로 뭐죠? 너 교과 수업에 생긴 궁금증을 해결한 과정이 있니? 이게 이제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에 나와 있죠. 그 서울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서 수업에서 생긴 궁금증, 수업 위에 교과서를 띄워넣는 궁금증을 갖고 스스로 학습한 과정을 갖다 굉장히 선호하죠.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이런 자기평가서를 적을 때 이런 표현이 있으면 되게 좋죠. 뭐냐면 화법과 작문을 보시면 수업 시간에 배운 현대인의 언어 습관 중 거센 소리와 된소리가 과거보다 많이 사용되는 것에 의문을 갖고 내가 이게 의문을 갖고 궁금해서 관심이 생겨 탐구를 진행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인 거죠. 그래서 현대 한국인의 거치는 사용 증가 현상의 현황과 원인을 알아보고자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과자 이름 중 된소리 자음의 사용 비율을 조사한 결과 된소리와 거센 소리 사용 비중이 전체의 80%에 이른다는 것을 파악함. 이러한 변화를 추적하고자 문법 도서와 고전 산문에서 현대와 과거의 표기가 다른 단어들과 용례를 찾아 국문법 변화 과정의 관점에서 거친 음으로의 변화 현상에 대해 알아봄. 변화의 요인에 대해 조언들과 토론을 통해 외래어의 유입 현상, 외래어의 발음 기준의 모호성, 심성의 변화를 이유로 올바른 언어 습관의 중요성을 주장함. 학술적 연구 결과를 찾아보고자 어두 경음화 현상의 사회 언어학적 고찰, 현대 국어에서 나타나는 경음화 현상의 양상과 원인 등을 찾아 읽고 현상의 유형별 양상을 알 수 있었으며 연령, 성별, 학력 등의 사회적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됨을 확인하고 그동안의 탐구 내용을 정리하여 된소리 및 거센소리 사용 빈도 증가에 대한 고찰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함. 다 이거 뭐였죠? 관련된 도서가 들어가니까 어떻죠? 의문을 갖고 학습하는 과정에 대한 그 깊이 있는 학습관이 나타나는 이제 세특이겠죠. 수학을 보겠습니다. 또 이제 미적분학도 조별 발표 수업을 준비하면서 관심 분야였던 의학에서의 MRI, CT, 심박질량 계산 등과 애니메이션에 사용되는 미적분에 대해 조사해 발표를 준비함. 그러니까 이제 조별 발표니까 이제 수행평가겠죠. 발표를 준비하면 생긴 호기심을 학습으로 이어나가는 거. 의문점을, 궁금증을, 호기심을. 특히 분수식 형태의 극한값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로피탈 정리가 쓰임을 알고 탐구함. 미적분학 1+1이라는 책과 이열수학 스튜어트 미분적분학의 동영상을 보면서 이게 이제 대학 강의인 거죠. 대학 미적분학. 로피탈 정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로레 정리, 페르마 정리를 학습하며 입실론 델타 논법에 대해서도 깊이 탐구함. 로피탈 정리의 엄밀한 증명을 위해서 실해석학 개론과 대학 온라인 강좌 코스웨어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론들 및 임의의 실수에 대한 삼각부등식과 로레 정리의 확장인 코시의 평균값 정리를 이해하고 로피탈 정리를 증명함. 그죠? 이렇게. 어떻죠? 굉장히 이게 또 도서, 그 영상, 그러니까 미분 적분학 1+1 책과 이열수학 스튜어트 미분의 동영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도서와 강의, 그걸 통해서 학습한 과정이 나타나는 세특이죠. 영어도 보겠습니다. 실용 영어 2. 교과서 조별 발표 수업에서 에너지 앤드 인바이런먼트라는 단원의 독해 부분을 맡아 준비하면서 탄소 발자국이 대기 오염의 지표가 됨을 알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하우베드와 베나나스를 찾아 읽고 그 탐소 감각을 통해 저탄소 생활을 설계할 수 있는 사례를 정리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함. 여기서 이제 했던 것은 이제 조별 발표 수업에서 이제 했던 거죠. 그죠? 근데 이 활동을 계기로, 그래서 내가 관심이 생겨서 추가적으로 학습한 거죠. 이 활동을 계기로 수질 오염도를 지표한 가상수의 개념을 접하고 버추얼 워터를 읽고 음식 소비 습관, 농부들의 물 생산성, 공정한 국제 무역 환경의 필요성을 깨닫고 수질 오염의 지표 개발에 관심을 가진. 그래서 전부 다 뭐죠? 내가 수행평가하면서 교과서면서 궁금증을 가져서 관심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내가 책을 읽고 학습한 과정이 나타나는 이렇게 이제 우수한 세특 사례인 거죠. 또 과학을 보겠습니다. 물리2를 보면 공명현상에 대한 보고서 작성, 수행평가를 준비하면서 심화된 내용을 학습한 일반 물리학책에서 감쇄 진동을 표현한 수식이 동차선형 미분방정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수리물리학책에서 운동방정식의 일반회가 임의의 초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임의의 상수 2개를 포함하고 있고 조건에 따라 일반회가 저감쇄, 인계감쇄, 가도감쇄의 3가지 형태로 나눠짐을 학습함. 외부 진동 구동력이 주어지는 경우 운동방정식이 비동차 선형 미분방정식이며 그에는 물체의 진동수가 구동력의 진동수와 일치하는 형태로 주어지고 그때의 진동수는 구동력이 없는 개의 고유 진동수와는 다르다는 것을 학습함. 이때 구동력이 진동하는 물체계의
단위 시간당 최대 에너지를 전달할 조건이 구동력과 개의 고유 진동수가 일치하는 것이며 그 현상을 공명이라고 설명한 공직현상의 다양한 사례를 역학, 전기, 빛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류해봄. RLC 회로에서 교류 전원이 최대의 전력을 저항해 전달할 조건과 공명 조건 동등함을 이해함. 삼각형의 동등 조건을 이용하여 그걸 유도할 수 있음. 이를 이용하여 거울과 렌즈 조합의 옵티컬 시스템의 배율 상획의 상태 설명할 수 있음.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 거죠. 근데 잘 보시면 뭐가 있죠? 수리 물리학 책에서, 일반 물리학 책에서 다 뭐죠? 대학 과정에 대한 이렇게 교양 과목의 전공 기초 과목에 대한 공학을 공부하면서 심화학습한 과정이 나타나 있는 사례인 거죠. 또 이제 한국지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업 및 소비 공간의 변화 단원을 학습하며 4차 산업시대의 상업과 유통업의 변화에 주목하며 활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죠? 관련 분야의 4차 산업혁명 그들이 오고 있다를 읽고, 유통산업의 발전 과정을 정리하며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로 인한 온라인상 플랫폼의 변화를 구글과 카카오뱅크의 사례를 통해 학습함. 이를 정리하여 수행평가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유통업의 미래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 보고서를 작성하며 미래 상업 및 유통업의 발전에 있어서 관련 법률에 따른 규제가 혁신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견해를 펼침. 이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경제학자의 견해를 알아보고자 식탁위의 경제학자들에서 장 티롤의 양면시장 이론에 대해 학습하며 양면시장에서 올바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을 이해하고 정부가 독과점 규제에 있어서 획일적 규제가 아닌 시장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을 취함으로써 앞서 나갈 수 있음을 깨달음. 이것이 이제 사회였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과목별로 주요 과목들의 이제 세특을 보여드렸습니다. 창치 활동도 보여드렸고 대부분이 다 뭘로 연결되어 있죠? 바로 도서하고 연결되어 있죠. 교양도서나 심화도서나 전문서적을 통해서 학습한 과정이 나타날 수 있죠. 학생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 많이 안 적어줘요. 뭐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든지 독서를 통해서 그 근거를 마련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수한 학생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독서와 연계된 그 신문 읽기, 독서와 연계된 논문 읽기, 독서와 연계된 강의 듣기, 온라인 무크 강의 듣기 등을 통해서 이렇게 독서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갖다 자소서에 충분히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수한 학생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안 적어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죠? 학교에서 안 적어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근거를 남기는, 근거를 갖다 마련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에서 뽑는 겁니다. 그죠? 고등학교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시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는 대학에서 발간한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를 갖다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하라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따른 학생부를 구성한다고 한다면 내년이나 내후년도의 수시 학종에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